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여러분들의 피부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말 민감한 피부는 사실 2차 세안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 피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일주일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거의 20년 넘게 정말 심한 여드름 피부였어요. 그래서 색소 침착, 모공, 페인 흉터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피부과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드름도 모자라서 민감성 홍조 피부에 지루성 피부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제가 에스테틱 샵 원장님께 클렌징 밀크를 추천받으면서 아침 저녁 세안을 다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딱 끝냈거든요. 그때부터 피부가 극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클렌징 밀크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에서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렸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시고 저처럼 클렌징 밀크를 쓰면서부터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간증 댓글을 엄청 달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클렌징 밀크가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질문 댓글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클렌징 밀크와 관련해서 나둥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들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답변도 드리고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도 같이 공유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여러분들의 피부가 정말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럼 얼른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 손이랑 얼굴에 물을 하나도 안 묻히고 하는 거냐? 네, 아닙니다. 반드시 완전히 건조된 손과 얼굴에 밀크를 사용하셔야 돼요. 왜냐면 클렌징 밀크는 오일과 물을 미리 유화제로 섞어 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랑 똑같이 안에 들어있는 오일 성분이 피지랑 메이크업 성분들을 녹여서 클렌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클렌징 밀크가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들어있는 오일이 희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정력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고 나서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꼭 이렇게 마른 얼굴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2차 세안 정말 안 해도 되냐? 이건 피부 타입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일단 아침 세안처럼 그냥 맨 얼굴에는 2차 세안 없이 딱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내셔도 돼요. 왜냐면 클렌징 오일은 물 없이 딱 오일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화를 하고 물에 충분히 헹궈도 피부 위에 오일 잔여물이 조금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클렌징 밀크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로션이나 크림처럼 유화제로 미리 오일이랑 물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물로만 씻어도 기름이 이미 유화돼 있잖아요. 웬만하면 물에 오일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무거운 그 클렌징 크림처럼 엄청 꾸덕한 것들 있죠? 걔네들처럼 오일 함량이 너무 높은 제품들만 아니면 따로 2차 세안을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원래 그렇게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침에 거품 나는 거 하나도 안 쓰고요. 딱 르마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내고 있어요. 그래도 여드름 하나도 안 나고요. 오히려 저는 아침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썼을 때보다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아침에 끝내니까 피부 장벽이 많이 건강해지면서 여드름도 많이 줄고 붉은기가 특히 많이 잡혔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것처럼 이 선크림을 발랐거나 메이크업을 했을 때는 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건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공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이크업이나 유기자체 선크림 잔여물들이 막 피지랑 섞여서 모공 속에 남을 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2차 세안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엄마랑 이모 모두 유기자체 선크림이나 아주 가벼운 데일리 메이크업만 하셨을 때는 둘 다 건성이시거든요. 딱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내세요. 폼클렌징 전혀 안 쓰십니다. 왜냐면 워낙에 두 분 다 피지가 없으시고 피부의 수분도 굉장히 부족해서 너무 완벽하게 클렌징을 하는 게 오히려 건성들 피부 건강에는 진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모가 최근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주름이 너무 심해져서 2주 안에 써마제, 보톡스에 아주 난리를 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제 말 딱 듣고 폼클렌징이랑 무기자체 선크림 싹 끊고 나서 르마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하시니까 속건조가 다 해결되신 거예요. 몇백만 원을 써도 안 잡혔던 게. 그리고 피부가 안 건조하니까 주름도 훨씬 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건조하면 주름이 더 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피부과도 다 끊으시고 저처럼 완전 클렌징 밀크 광팬이 되신 거예요. 하지만 저같은 여드름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모공이 많이 발달돼 있고 개수 자체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기자체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잔여물들이 피지랑 막 결합해서 모공 속에 끈적하게 남아있기 쉬워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완벽하게 클렌징을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밀크뿐만 아니라 오일, 워터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같은 피부는 1차 세안제를 뭘 쓰든 간에 웬만하면 2차 세안까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정말 민감한 피부는 사실 2차 세안까지 하는 것 자체가 이 피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거든요. 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워터프루프 기능이 없는 유기자차 선크림만 발랐을 때는 2차 세안 없이 이런 클렌징 밀크 하나로만 세안을 끝내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땀이랑 피지 장난 아니잖아요. 씻을 때마다 진짜 너무 놀라는데, 이럴 때는 절대 1차 클렌징만으로 클렌징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젖은 손 세안법으로 유화를 해서 클렌징을 했더니 1차 세안만으로 클렌징이 너무 깨끗하게 되고 여드름도 진짜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젖은 손 세안법이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 세안법 하면서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무기자차나 토너 선크림처럼 혼합자차는 밀크든 오일이든 워터든 젖은 손 세안법이든 1차 세안만으로 클렌징이 절대 깨끗하게 안 되나 봐요. 여드름이 꼭 올라오더라고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 같이 광물을 곱게 갈아서 만든 가루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루들이 피부 각질이랑 모공 사이사이에 다 껴서 코팅막을 쫙 만들거든요. 근데 이 코팅막이 진짜 안 닦여요. 그래서 셀프케어 견님이 최근에 올리신 무기자차 선크림 클렌징 실험 영상 보시면 클렌징 젤이든 밤이든 밀크든 워터든 뭐든 다 제대로 안 닦이더라고요. 그래서 무기자차는 좀 세안을 많이 잘 해주셔야 돼요. 2차 세안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클렌징 밀크가 아무래도 클렌징 오일보다 세정력이 약하니까 1차 세안제를 밀크로만 쓰면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가 심해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 지인이 코 수술하고 나서부터 블랙헤드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피지 연화제도 써보고 오일로도 녹여보고 각질 제거도 열심히 해봤는데 절대 안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속눈썹 치고 내가 알려준 젖은 손 세안법으로 르마 클렌징 밀크를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뭘 해도 안 잡혔던 블랙헤드가 점점 많이 없어지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름은 기름으로 녹이는 거잖아요. 클렌징 오일뿐만 아니라 밀크에도 일단 기름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클렌징 밀크로만 세안을 하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엄청 좋아져요. 왜냐면 모든 클렌징 종류 중에서 클렌징 밀크가 가장 자극이 적거든요. 제형 자체가 로션이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과 천연 보습막을 지키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과도하게 피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 당연히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많이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르마 클렌징 밀크 하얘 후기 내돈내산 그거 보면 이거 쓰면서 블랙헤드가 많이 잡혔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서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후기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제 지인분은 젖은 솜으로 한번 유화를 하면서 피부를 닦아내는 과정을 한 단계 더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각질들을 굉장히 저자극으로 젖은 솜을 한 번 더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런데 블랙헤드 원인이 피지랑 각질이죠. 두 가지 원인이 동시에 다 잡히면서 블랙헤드가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젖은 솜 세안법을 일주일만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 주위에 이렇게 젖은 솜 세안법 효과 보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쓰느라 벌써 6통 넘게 비운 이 르마 클렌징 밀크 마켓을 역대급 할인율로 심지어 공식몰 세일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번 2차 마켓 열심히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우리 라댕이들이 르마 클렌징 밀크 쓰면서부터 피부가 너무 많이 좋아졌다고 관전 댓글을 엄청 달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켓 제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요청을 너무 많이 주셔서 이번에 또 르마 클렌징 밀크 용기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엄청 좋게 바뀌었거든요. 물론 성분이랑 내용물은 이전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항산화 성분들이 아무래도 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용기가 보시는 것처럼 이중 용기로 돼 있어서 내부 용기가 불투명하잖아요. 빛과 공기를 완전히 차단시켜요. 그래서 항산화율이 무려 13%나 개선되고 또 내용물도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한 통 다 비운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용물이 쓰면 쓸수록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내부 용기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내용물 남는 거 하나도 없이 끝까지 다 펌프로 짜서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지 않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공병 3개를 모아서 르마에 택배로 다시 보내주시면 새 제품 1개로 교환을 해주세요. 그래서 환경까지 생각하는 부분도 너무 좋고 또 저처럼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혜택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젖은 솜 세안법 할 때 항상 쓰는 이 르마
화장솜이 진짜 부드럽고 탄탄하고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자극으로 젖은 솜 사용법을 할 수 있어서 우리 라둥이들이 이 솜을 꼭 한번 써보시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 구성에 화장솜을 사은품으로 무조건 하나씩 넣어놨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목욕탕에서 쓰는 이 반질과 있어도 이번에 같이 마켓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은근히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클렌즈 밀크는 이미 유화가 돼 있는 제품인데 왜 또 유화를 하냐, 유화가 안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클렌징 밀크가 이미 유화가 돼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피부 위에서 땀이나 피지나 이 선크림 메이크업 성분들과 같은 오염물들을 만나면 이 유화 상태가 일부 깨지게 돼요. 그래서 클렌징 오일처럼 오일 성분들이 노폐물을 싹 감싸서 녹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물을 묻히면 안에 들어있던 유화제 성분들이 다시 작동을 시작해서 일명 재유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노폐물이 피부 표면 위로 끌어올려지면서 세정력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클렌징을 완벽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재유화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피부 타입에 이 클렌징 밀크가 가장 잘 맞는지 알려드리자면 저 같은 민감성 여드름 피부나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뒤집어지는 피부에 특히 좋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민감 피부는 이 클렌징을 하는 것 자체가 피부에 엄청난 자극이 돼요. 그래서 세안 단계를 최대한 줄이면 줄일수록 좋거든요. 그런데 클렌징 오일은 2차 세안이 웬만하면 필수고 클렌징 워터는 이 화장솜으로 인한 물리적인 마찰이 너무 세잖아요. 그런데 클렌징 밀크는 유기자차나 정말 가벼운 메이크업만 하시면 세안을 한 단계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형이 로션이라 굉장히 부드러워서 피부에 자극이 정말 없어요. 그리고 보습 성분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과 천연 보습막을 지키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후에도 피부가 정말 안 건조해요. 이것 때문에 피부과나 에스테틱 샵에서 항상 클렌징 밀크로만 세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문제성 피부과나 샵을 가는데 세안할 때 자극이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밀크를 다 쓰시는 거고요. 우리 라둥이들도 이번 영상을 통해 이 클렌징 밀크에 좀 더 친숙해지고 올바른 정보들을 얻어가서 피부가 더 좋아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꼭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고 다음에 더 피부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